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의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신오빠를 등록했습니다. 인건비로 2천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또 2013년에 대학생이던 딸을 자신의 인턴 비서로 5달 동안 채용했고 2012년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런 가족 채용 논란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는 서 의원이 직접 한 부탁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판사를 만난 시점은 선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윗선에게서 벌금형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저희 채널 A에 이메일로 알려왔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지정부는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자, 이런 주장인데 먼저 이 주장의 신뢰성을 알아보려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그 정부 관료직 엘리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의 국고부에서 특감만 해서 임금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조수석의 출신 학교와 과거 활동했던 단체를 거론하면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수석은 정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면 자신은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청와대 편에 서서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니만큼 소방장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또 오늘 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습니다. 잘하시는 그거 직권으로 안 됩니까? 그러나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은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그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던 거고, 근데 공교롭게 또 이게 개정한 이후에 처음 지정된 게 또 이 추영호 소관장 공방이고 또 하다 보니 손혜원 의원은 목포가 선정되는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내용은 김종원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포의 문화재를 언급합니다. 목포의 근대 문화재인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며 이들을 제대로 보수하면 대단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각 시도별로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공모 형식으로 받은 뒤에 심사를 거쳐 지원해주란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은 즉답을 피합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4대 고도, 그러니까 전주, 공주, 부여, 경주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손 의원은 그 예산 배정을 고칠 수 없느냐고 물어보고 박 차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달 뒤인 2018년 1월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건의한 그대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사상 최초의 면단위 문화재 개발 사업을 공모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공모에 지원했던 11개 도시 가운데 3곳만 선정이 됐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문화재청의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된 직후인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문광희 예결소위에서 가사 숙소, 즉 집처럼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도시재생과 같이 개발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취재 내용입니다. 손 의원의 아버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 6차례 포상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작년에 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합니다. 전화로 신청한 건 손 의원의 가족이 유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여당 의원이 보훈처장을 불러서 만나서 아버지 건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물론 그게 손 의원 부친을 위해서였다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심사 기준 변경에 관여했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손 의원 측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고 외압을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대표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웅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며 당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전업맘도 워킹맘도 그리고 아빠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아빠.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예. 전 경제부장관은 신남방으로 가라고 했다가 사퇴를 했는데 신남방으로 갔다고 의혹을 제기한 문건이 예,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부담 부산 배경 또 이유를 직접 전해들을 예정인데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무척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인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은 이번 회담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더 사건에서 이종구 사건 대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윤종경의 옷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란이 됐던 사진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만 보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차량도 나오고 있지만 사고 차량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전복이 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좀 많이 다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판단의 변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경제도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국제신용평가기관 무지서가 저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의 신용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 보셨죠?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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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도 문재인입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 함께 만들자.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해라.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당당하게 할 말을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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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반도 문제 미국, 중국에 맡겨놓지 않고 국영권 신재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책임을 다하는 정부 원하시죠?